자, 여러분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기어이 끝내 격격구 결국 동영상을 세 개를 만들게 됐습니다. 자, 목소리 좀 변한 것 같아. 자, 가볼까요? 지금 이 요시다 쇼잉에 대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너무 길게 하면 많이 안 볼 것 같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그 옛날 표현들 같은 거 아니면 그런 공부를 한다고 셈 치시고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나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일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역사적인 사람, 문학적인 사람들, 아니면 뭐 사회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그 속의 사람들을 아무나 저는 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저하고 뭔가 연결점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너무 길다. 한 번 내내 2시간, 3시간 들어야 되니까 그 동영상을 자기 전에 이제 이어폰 틀어놓고 이어폰 아니면 이렇게 해서 틀어놓고 잠은 잘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부분은 많이 남지 않았어요.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슬슬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이 친구가 이제 거의 이 삶이 거의 끝이 온 거예요. 지금 1858년인데 센합비아크 고주하진. 그러면 그 59년에 참수를 당하니까. 근데 이 시대에 뭐가 있냐면 뭐냐면 안세이노 다이고쿠라고 해요. 안세 그 시대 연호예요. 안세 시대의 다이고쿠 커다란 옥이잖아. 그래서 사람들을 막 붙잡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바크에 반하는 아니면 저항하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들여가 죽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들여 감옥에 놓고 그런 모양이 아니라 대부분 목을 똥강 잘라 죽여버려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건 뭐 권력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입장에서는. 자, 누구냐면 다이로 이나우스케. 우리 역사, 제가 에도 시대 역사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이나우스케가 보통 이 사람은 이 안세노 다이고쿠 이 시대에 사람을 하도 많이 죽여가지고 아까우니 얼굴에 붙은 초상화가 있잖아요. 쇼저가 이 사람의 이 나우스케의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에 얼굴이 빨갛게 그려져 있어. 빨갛게. 그러면 보통 아까우니 얘 별명이 아까우니라고 했대요. 아까우니는 뭐예요? 빨간 도깨비. 그리고 여기 만화배 이게 아키카치거든요. 이것도 읽기 되게 어려워. 아까 저번 수업에도 그렇지만 만화배 아키카치를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잉이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워요. 뭐 말만 그런 거 실제로 뭐 아무도 안 도와줘.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인가? 또 하나의 이 나오스케하고 가장 그 대표되는 안세노 다이고쿠를 이끈 사람. 이 사람 같아. 이 사람은 아오오니 파란 도깨비라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인 이 별명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막부가 뭐죠? 이렇게 개국하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이제 통상 조약 맺고 그런 거를 되게 반발하는 친구들을 그런 세력들을 막 잡아들입니다. 그게 안세이노 다이고쿠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은 이 요시다 쇼잉이 이제 뭐죠? 그냥 뭐 국사범이 돼가지고 이제 처형을 당한 겁니다. 자, 다이로라는 거는 그 바크에서 가장 높은 대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되고, 근데 로츠 이 늙은 로자를 되게 많이 쓰는 이 에도 시대에는 그건 뭐 도쿠가 이에야스 그런 정치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다이로 가장 높은 사람 로츠는 그 밑에 있는 그 다음 바로 밑에 있는 그런 높은 관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화배 아키카츠를 가 있는데 이거를 요시다 쇼잉이 야 이놈들아 막부 이놈들아 너희들이 미국 그 페리가 왔으면 두 번째 왔으면 너희들이 그 녀석 물리칠 그런 각오를 하고 했어야지. 그냥 네 알겠습니다 개국하겠습니다 하면 돼라고 엄청 화를 냈다고 합니다. 경로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나우스케는 이 미토하고 그 다음에 사츠마에 있는 낭인들이 암살할 계획이 있었다고 이 요시다 쇼잉도 전해 듣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야. 그런 정치의 가장 우두머리들을 누군가가 어떤 세력이 암살을 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게 세상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이나우스케는 그 녀석들이 암살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이 마나베 아키카츠를 내가 우리 아들을 해가지고 암살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죠? 타카승이 신사쿠라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그 자기 제자들한테 그때 다 에도에 있어서 그 친구들이 공부하러 간 거죠 그쪽에 그 뭐죠? 참군교대라고 했잖아요. 그 자기 하은슈 자기 향의 주인이 거기 있으니까 1년 동안 같이 가 있던 거예요. 배우면서. 옛날에 그 요시다 쇼잉이랑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이 녀석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라고 이제 사주를 하는 거죠. 우리말도 할 때는. 암살 사주를 하는 거지. 오이씨.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깜짝 놀란 거야. 우리 스승이 아직까지 그 친구들도 이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결정이 안 된 거야. 세상을 다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반발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승 미친놈아 미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자제 좀 하시라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나우스케 그 막부의 가장 높은 쇼군 밑에 실제 그 정치를 하는 이 사람이 세상에 자기를 암살한다는 얘기가 요시다 쇼잉도 들었을 정도면 이 사람도 들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런데도 이 마지막 죽을 때 눈 오는 날, 그러니까 1858년 겨울에 죽었어. 아니다, 59년에 죽었나? 하여튼 눈이 부슬부슬 에도성을 들어가는데 가가지고 이제 무슨 이제 이 자기 경호원들 있잖아요. 경호원들 자기를 지키는 무리들도 별로 안 대동했다고 합니다. 평소와 똑같이 생각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암살될 가능성이 있어. 다 그렇다고 하네. 그럼 나는 암살될 수도 있겠지 뭐라고 각오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깝지 않은 거야, 이 사람은. 일본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야마토 다마시라고 해야 대화혼 일본의 정신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뭔가 우리 한국에 이 한반도에는 없는 그런 게 있어. 옛날에 목숨을 초기와 같이 여긴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잉도 그렇고 이따 대목이 나오는데 삶을 어떤 커다란 대의가 있는데 그걸 내가 못 이뤘으면 더 오래 살아도 괜찮아. 근데 내가 어떤 내가 생각하는 대의를 이뤘어. 앞에 강의에서 했었죠. 그걸 이뤘으면 나 언제든 죽어도 괜찮아. 그런 생사관. 저는 길게 오래 살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잃었으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충분하게 내 인생을 살았으면 가득 채웠으면 그 다음에 살려고 아동바동 하지 않고 그런 뭔가 일본의 이사기요인데 깔끔함 그런 게 일본 문화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은 그래서 많은 거죠. 그런 가치관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뭐 한반도의 가치관, 중국 가치관, 유럽의 가치관, 뭐 일본의 가치관 뭐를 다 좀 다르겠죠. 그런 걸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요시다 쇼잉이 사고를 많이 쳤잖아요. 미국 배 군함이 왔는데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야, 나 밀항시켜줘 라는 세상에 그런 게 말이 있나 생각하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일본을 개국시키기 위해서 군함을 가지고 온 그 군함에 조그만 배를 타고 몰래 타가가지고 올라타서 나 좀 밀고 시켜달라고 하는 그게 상식이 되냐고요. 안 되지. 말도 안 되잖아요. 외세의 대장인 건데 그런 짓이 세상에 알려졌기에 싼을 전부 다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다 쇼잉의 나 이름은 코메이 텐노. 그 시대 메이지 천황의 바로 앞에 아버지가 코메이 텐노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는 충효야. 효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코메이 텐노 자체에 이것만 봐도 성리학 영역, 유교의 영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효라는 게 없었어요. 충효라는 게. 충효는 유교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이 효자를 보니까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 거 저도. 자,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은 그다음 코메이 텐노가 하고 그다음에 이나우스케 아까 안세이노 다이고쿠를 먼저 많은 자기 반발하는 그 세력들을 처단한
이 친구도 이 나우스케니 뭐 요시다 토라지로노 나가 시라를 떼있다도. 자, 요시다 토라지로. 그러니까 요시다 쇼잉이라고 했지만은 이때까지 이름은 요시다 도라지로예요. 책에도 다 도라지로라고 써 있어. 요시다 쇼잉은 나중에 이 요시다 쇼잉이 죽은 다음에 호로 부른 거예요. 존경하는 의미에서. 자, 요시다 토라지로 노나가 이름이 시라레로 알려지는 거죠. 테 있다, 알려져 있었다. 토라고 토 이와레로 말해집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그러니까 인물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고를 친 놈이 있다, 녀석이 있다. 그 녀석이 천황도 텐노도 알고 있고 정치의 가장 우두머리도 이 녀석 이름을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런 사고를 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봐준 거지. 자, 어찌됐건, 그래서 이 안세이노 다이고쿠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어요. 만약 이제 요가크시아 서양에 대한 학문을 한다든가, 그래서 개국을 하자 막 그렇게 바꾸에 반발하는 녀석들 많이 처형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 다음에 일본이 앞쪽에 넣어줍시다 여기서는. 그 다음에 수호 통상 조약을 맺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요시다 쇼잉이 분노를 붕괴를 한 거야. 근데 이 시대는 자기 제자들이 많이 애도로 가 있어, 많이 이제 빠져나가 있던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학원을 열심히 잘했는데 학원이 좀 기우기 시작한 거야, 느낌상.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엔. 근데 웃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 웃음은 이 사람들 비웃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무거운 이야기를 가볍게 좀 다룰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제가 혹시라도 웃는다고 해도 이해해 주세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인 거 사실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11月 11월에 조슈아니 안사츠의ための武器弾薬 11월에 조슈아니 자기의 조슈아의 안사츠의ため 암살을 위한 누구를 암살하는 거예요? 여기 마나베 아키카치 로주인데 로추야 지금 갑자기 헷갈려. 근데 이 친구를 안사츠의ため 암살하기 위한 복귀. 목소리 확 바뀐 것 같아. 큰일 났다. 자, 아프진 않는데 복귀 당약 무기하고 당약 탄약이죠. 탄약을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요새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지금 요시다 쇼잉은 아까 한시 그 항의 사무라이 직책에서 쫓겨나고 낭인이 됐잖아요. 공무원이 아닌 거야 이제. 그런데 그런 녀석이 자기 항에다가 조슈항에다가 우리 이 자식이 암살할 거니까 총도 무슨 총 그것도 지명을 해 지정을 해요. 무슨 총하고 탄약을 우리가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응? 그러니까 이 친구의 그러니까 이 요청한 게 어떤 느낌도 있냐면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항에서도 여러분들도 행동 좀 해주세요라고 그거를 촉구하는 행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미친 짓 하면서 미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제발 좀 움직여주세요라고 하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대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 받아들여주면 혹시라도. 옛날 초슈왕이 도쿠가 바꾸하고 되게 이렇게 원수지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요청을 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탄약과 그 총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암살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행동을 보이도록 촉구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 딱 들으면 뭐야? 그것도 일단 좀 더 그런 얘기 딱 들고 어떻게 되냐면 그런 요청을 받았잖아요. 요새의 살해 맛이다. 요청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반응이 뭐냐면 한노 주신다죠. 키오가크 사세. 그 조시앙의 주신다치 중심들 있죠. 거기 또 하나의 그 작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지방 자치니까 키오가크 사세 경악시키고 지금도 좀 잘 잡고 있나 모르겠네요. 자, 경악시키고 마츠시타 쇼카 손주고 케이사시. 그러니까
그 쇼가 손주쿠를 폐사시켜버려요. 야, 너 하지 마, 이 자식들아. 거기 그 학원 문 닫아. 폐쇄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요시다 쇼잉을 우리 상시우스는 미친놈이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제가 충북에 있는데, 청주에 있는데, 저기 서울에 있는 정치하는 녀석들이 마음에 안 들어. 그놈이, 오야붕이. 그러면 충북지사한테 가가지고 이 꼴통이 돼, 이 미친놈들. 충북 가서 서울에 있거든요. 애들 대학 가면 이제 뭐죠? 가서 이제 기숙사를 사용하는 충북 학사가 있어요. 뭐 경상도, 전라도 다 있죠. 강원도 다 있을 거야. 서울 간 애들, 유학 애들 옛날부터 그런 거 만들어놨잖아. 이 미친 놈이 충북사가 학사가 가지고 아이들 거지한테 밥 먹는데 지들은 고기 시켜가지고 고기 만들어서 처먹었다 하잖아. 이 미친 새끼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친구는 정말 충북사람이 몰아내야 돼요. 지금이라도. 이럴 때 총을 요청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데도 우리 지금 시대 민주주의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가만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가 충북지사를 하고 있어요. 에이씨 몰라.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저는 근데 세상에 대해 국민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국은 독재 국가가 되고 거지 국가가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국민들이 서로 싸워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발자국으로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 녀석 없애버리니까 충북지사한테 총 내놔. 총하고 탄약 줘. 우리 없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 행동을 요시다 쇼잉이 한 겁니다. 다 알려줬죠, 나중에는. 그리고 또 어떤 일이냐면 크사카 겐지. 나중에 이 친구도 막부를 없애기는 엄청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바사카, 광전사에. 크사카 겐지. 그 다음에 다카승의 신사크. 다카승의 신사크 이 친구는 저번에 설명 좀 간단히 드렸죠. 앞 강의에서. 나중에 똑같이 돼요. 그 다음에 라와 교이들은 법을 해요. 그런 암살 같은 거 하면 좀 부탁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야. 그때 스승님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그렇게 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스승이 미쳤나 그런 식으로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참 요시다 쇼잉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이성의 끈을 놓을 때가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전 누워본 적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도 일어나고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없을수라고 사람의 이성을 끈을 어떻게 놓을 수 있어?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근데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1859년에 1월에 이치가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10월에 죽나? 좀 있으면 죽는데. 요시다 쇼잉이. 우리 스승이 이제 드셔. 이제 나사가는 빠이셨구나라고 되게 걱정을 했대요. 그래서 한참 동안 이렇게 찾아가지 않고 이렇게 거리를 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감옥에서도 되게 여러 글을 썼어. 그래가지고 몇 가지 글을 제가 인용한 건데, 교훈의 고또, 고또라고 갱이라고 읽으면 고또라고 읽어야겠죠. 말이라면 미친 사람의 말, 미친 남자의 말, 남편 붙자 아니야. 미친 사람인 거죠. 여기서는요. 교샤노, 교진의 고또바, 광인의 말 정도 느낌일 것 같아. 좀 현대어로 되어 있는 건데, 히토와 와타시오 쿄というが, 사람들은 나를 쿄というが,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말하는데, 와타시와 모시대와 아떼모 쿄대와 나이, 나는 모시 아주 용맹한 사무라이 대와 아떼모, 이기는 해도 용맹한 사무라이이지 교후대와 안에 미친놈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 자기 글 속에. 그러니까 이 요시다 쇼잉의 위대한 점은, 제가 위대하다 보이는 엄청난 점은 의식하고 있다는 거. 자기의 행동, 말, 지분노, 코도, 고토바를 전부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반응도 마찬가지잖아. 반응을 선생님 그럴 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자기를 다 의식하고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 그런 생각이 나. 근데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확한 정의라든가 제가 그런 옛날에 읽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자, 그러니까 이런
시대를 움직이고자 시대를 바꾸고자 역사를 움직이고 하는 사람 보통 애국지사라고 하는 거예요. 지사라고 뜻이 있는 사람을 일본은 지사하면 사는 사무라이인데 우리는 선비지만 자, 또 어떤 걸 있냐?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지?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친구, 제자 오카베의 테가미. 오카베 이름이 뭐였었지? 아까 앞에 있었어요. 오카베의 테가미. 오카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어떤 글을 썼냐면, 근데 이 친구는 감옥에 있어서 맨날 이렇게 한가해. 감옥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그렇게 많고, 그다음 글을 쓸 시간 그러니까 다 그게 허락된 존재인 거예요. 되게 특이하잖아요. 자, 어쨌든 버크와 추기요 스르츠머리. 나는 충의를 다할 생각이야. 쇼유와 고교 나스 추머리라고 되어 있죠. 추머리. 그러니까 쇼유와. 그러니까 여기서 쇼유 모두 제자니까 모든 친구란 말이 나오는데 이 요시다 쇼잉이 교육에서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내 제자들, 얘들아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뭐냐면 쇼유. 요시다 쇼잉이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이 시대에 죽을 때도 29이니까 그때 쇼가 선주쿠 갈 때도 27, 8 그 정도 나이였으니까 아이들하고 차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에 신임 새로 부임한 선생님들 있잖아요. 뭐 28, 29 남자 선생님들도 그러면 학생들의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더 젊은 선생님들 계셨으니까 우리는 그냥 선생님이셨지만 근데 이 요시다 쇼잉은 그것도 좀 의식해서 그래서 쇼유 여러 친구, 모든 친구 이런 식 뭐 호칭 같다든가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충의를 다할 생각인데 그럴 마음인데 나의 이 쿠사카 겐지라든가 다카스기 신사크라든가 그런 친구들은 고교 나스쯤에 이 어떤 공을 세고 어떤 일을 해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뭐 출세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이룬다. 이루단 말이에요. 뭐 출세를 할 셈이다. 그러니까 삐졌어. 뭐 스네르 삐지다는 게 스네르 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편지도 보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도 다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까 그 마나베에서 뭐 이름 오카베죠. 오카베라는 자기 제자한테 이런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자기를 안 도와주니까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일본어 뭐지? 재치엔 절연하는 거, 인연을 끊는 게 있잖아요. 그 한국은 부모 자식 인연이라든가 뭐 아니면 스승과 제자 인연이라든가 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말을 잘 안 쓰는 것 같아. 부모와 자식 인연을 끊쳐 이놈 물러간 거라 그런 식을. 근데 일본의 이 시대도 그런 게 좀 많았어요. 한번 인연을 딱 끊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근데 절연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절연장을 감옥에서 막 보냅니다. 자기 제자들한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자제들도 우리 선생님 미치셨나 그렇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제자들. 근데 가족들은 그렇지 않아. 가족들은 항상 응원해요. 이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믿어주는 사람이니까. 대신 그만큼의 결과를 냈으니까 믿어준 거겠죠. 그리고 자기의 항 초시왕에서는 뭐라고 평가되면 기켄진부도 효사래요. 위험 인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내가 중앙정부의 가장 높은 놈을 내가 암살을 할 테니까 우리 도지사님 총하고 탄약 주세요. 미친놈이 진짜 그게 상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초시안 그 자기의 그 비를 대자면 충북지사가 거기가 서울의 그 중앙 정권에 항상 대립하거나 싸울 자세가 되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받아들여지겠죠. 근데 이 시대까지는 그 초시왕은 나중에 막부를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른 곳인데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쇼잉가 죽을 때까지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야. 지켜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특별한 의지도 없어. 근데 그때 하자고 하니까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걸 주위에서 지켜보던 친구들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마이메 코이다. 마이메 매명하는 이름 파는 거. 이름 파는 행위다. 마이메 코이다. 이름 파는 행위야, 자식아. 라고 토이때 라고 말하며
제 것으로 신여노 그르하라 료조예요. 자, 절교하다. 제 것으로 절교하는 신유, 친구예요. 친우니까. 친우인 그리하라 료조. 이건 그르하라다. 그르하라. 이렇게 어렵죠, 사람이 여러분들. 들판에 오는 건데. 그르하라 료조가 야, 너 네 이름 팔려고 그러는 거지, 이놈아. 너 같은 놈하고 친구 안 해. 절교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이런 친구도 있는 거야. 근데 어떤 일면에서는 뭐죠? 이 친구의 그 판단이 옳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쇼카 선주, 자기가 하던 학원도 아이들이 아까 말 뭐죠? 그죠? 다카스니 신사크라든가 걔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일단 하나씩 공부를 하는 게 짧게 공부를 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이제 에도로 가고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많이요. 새로운 제자도 들어오게 했는데 잘 안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도 겹쳐가지고 바이메이커의 매명 회의를 했다고 이 그르하라 료조가 이렇게 비난하고 절규를 합니다. 재밌는 그런 것도 있네요. 자, 어쨌든 그렇고, 자, 이 시대에는 그러니까 주위에서 시선은 그거야. 야, 얘 미쳤어. 쇼인 센세이, 얘 미친 거야. 그래서 어떤 읽어봅시다. 쿄진 대원학교, 쿄진 광인이에요. 광인이 아니라 미친놈이 아니라 쿄진 대원학교. 나오 도도로카세타이 계상 사레타 겐도. 자, 나오 도도로카세 이름을 떨치는 거예요. 이게 굉자인데 울리 굉자, 차가 3개가 있죠. 그래서 우 소리가 울리 굉자예요. 저 한자 수업도 할까 나중에? 제 한자 책 있으니까. 근데 너무 시간이 걸려. 그거는 혼자 눈으로 보고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있는 일본어 한자 사전 같은 경우 강의하다 나중에 본문 강의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혼자 보니까 훨씬 돼. 언제 제 말 듣고 있어요. 제가 또 말이 많잖아. 그러니까 나오 도도로카세타이 이름을 날리고 싶다는 거예요. 떨치고 싶은 계산 사랬다 겐도 계산되어진 겐코 언행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친구도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대에 뭔가 이렇게 좀 광기가 있는 거야, 정말로. 자기 제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제코조 각기역으로 나도 절교장을 써보내는 거예요. 각기역으로 보내는 등 이라다죠. 가꾸세죠. 이라다츠 뭐예요? 초조해 하는 거죠. 동사에 이라다 초조함을 가꾸세죠.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들어갔으면 왜 절교장 막 지저들 막 안 보내지. 마음이 편하겠지. 그래서 그런 마음 심적 상태가 있었다. 근데 3월에 3月 에도에노 쇼건 에도로 쇼간 소환됩니다. 잠깐 뒤로 좀 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얘기도 안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3월에 그러니까 1859년 3월에 조슈항에 있는 그 감옥에 있다가 3월에 이제 에도에서 저 친구 거기에 요시다 쇼잉이라는 녀석 있지? 걔 에도를 끌고 와라는 그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에도에 있는 그 조슈항의 한때 거기에 있는 자기 항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연락이 있습니다. 데려가야 되겠습니다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누구지? 그 막부 쪽에서 막부에 반대하는 조사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 중에서 양학자인데 이름이 생각 안 나. 여기 안 써놓은 것 같아. 여기 있구나. 자, 우메다 운빙. 우메다 운빈인데 해변 빈자예요. 우메다 운빙이라고 이거예요. 일본 읽기도 참 낯선 이름이야. 우메다 운빙. 그러니까 우메다 운빙이라는 사람이 막부에 반발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일본을 막 돌아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그 중에 누구를 만났냐? 초슈. 지금 야마구치에 가가지고 요시다 쇼잉이 만납니다. 쇼잉이 만나서 얘기를 나눈 거야. 근데 사실은 실제로는 쇼잉은 이 우메다 운핑이라는 사람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호의를 갖지 않고. 그런데 이 녀석을 바꾸에서 신문을 하다가 거기에 너 거기 가서 누구 만났어? 그랬더니 요시다 쇼잉이요. 라는 얘기 증언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죠? 검찰이지. 지금 얘기하면 검찰이
그러면 저기 쇼잉이라는 녀석 들고 와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도로 가게 됩니다. 가게 돼가지고 이제 잠깐 기다려주세요. 잠깐만요. 자,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전혀 좀 잘 못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에도로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는 거죠. 그냥 구두를 말씀드릴게요. 아니다. 요걸 좀 설명드리겠다. 자, 거기 가서 이제 없는 자기가 그 뭐죠? 실제로 얘기하면 말씀드릴게요. 드리겠다. 잠깐 물 한번 마시고요.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우 힘들어가지고. 자, 그쵸. 자, 근데 그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자기가 기획했던 어떤 얘기를 물어보지 않는데 턱 얘기했다가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뭐죠? 국사범에다가 목자를 죽는다는 얘기가 결론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시대에 이제 쇼잉의 마지막 단계,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아까 뭐였어요? 제자들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 항해에 대해서 이렇게 총 같은 거 요청하니까 미친놈 취급을 해. 그러니까 어떤 사고를 하면 이 글에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소모극기라고 해요. 초망굴기라고 하는 거다. 소모극기롱 논자 아니면 셋째 설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한자면 초망굴기예요. 여러분 굴기란 말 들어봤죠? 이 중국놈들 맨날 하는 얘기예요. 무슨 굴기 하잖아. 이게 굴기예요. 우뚝 서서 일어나는 거. 이 시대에 이 쇼잉이 이 말을 썼거든요. 근데 초망이라는 얘기에서 이거는 초망은 뭐냐면 여기 설명도 있는 것처럼 벼슬을 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을. 그런 여기 설명은 자이아노 모노가 니와카니 오코르. 자야에 있는 자야의 인사들이 니와카니 순식간에 벼랑간에 오코르 일어나는 거. 야마노 요니 닝이다츠 도이미. 산처럼 닝이다츠 하면 뭐 이렇게 어떻게 솟는 거. 그걸 굴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망은 뭐예요? 일반 사람들, 백성들, 벼슬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 쇼잉의 마지막 그 사상적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외세. 그러니까 이 지금 제가 쇼잉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쇼잉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에도 시대 말기에 국난이 일어난 거예요. 외세의 침입에.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다음 시대를 이끌어 나갈 거에 대한 사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제자들이 활동을 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쇼잉이 뭐를 썼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이 마지막에 쇼잉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이거예요. 소모 극기세치. 초망. 일반적인 그냥 보통 평범한 백성들 모두 그러니까 좀 자리가 높을 수도 있겠지. 중류 아니면 하급 무사등 아니면 백성들을 합치고 아니면 일본엔 뭐죠? 부락이라고 해서 천민이 있어요. 지금도요. 천민 지역이요. 지금도 이거 맨날 나오잖아. 없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왕이 있기 때문에 천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왕이 있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계급제 제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얼마 전 뉴스에 뭐가 있냐면 뭐였지? 일본에 국회 있잖아요. 국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데 천황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텐노가 단상 맨 위쪽에 작은 의자, 근데 엄청 화려하진 않더라. 그 의자에 앉아서 천황이 앉아 있어요. 그거 모르시죠? 국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누구를 항상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어떤 누가의 퇴임을 한다든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는 얘기는 천민도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계급제가 사라지지 않아. 무슨 평등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있다는 자체, 그 다음에 있는 귀족들이 남아있잖아요. 화족이라든가 사족이라든가. 썼답니다 이거. 근데 이 쇼잉의 참 재미있는 얘기는 마지막에 이 사람의 사상의 종착점은 뭐냐면 그런 백성들이 다 모여서 들고 일어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미래를 펼쳐가자는 얘기인 거예요. 일본의 미래를. 바쿠를 믿을 수 없어. 텐노도 믿을 수 없어. 정치하는 그 높은 놈들도 믿을 수 없어. 내가 암살을 해야 돼. 못 믿으니까. 극단주의를 가는 거죠. 극단주의를 나갔다고 해서 막 죽인 것도 아니야. 근데 그 뜻을 이어서 제자들이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래서 쇼잉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 국기세츠가 이 쇼잉의 마지막 논리입니다. 글로 썼어. 다 남겨.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글 쓰는 데는 예술인 거야, 예술. 우리가 글 쓰는 게 쉬워 보여도 막상 쓰면 힘들어. 그래 논문 하나 쓰기 힘들잖아요. 누가 박사 논문 하나 쓰면 박사 뭐지? 박사 논문 대필한 년도 있지.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사도 안 해. 여러분 실제로 박사 논문을 정말 진지한 자로 써보세요. 나중에 존재의 회의를 느끼게 돼 있어요. 존재의 회의가 뭔지 아세요? 죽고 싶다는 느낌인 거예요. 맡길 때가 많거든. 무지무지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뭐 카이스트라든가 어떤 애들 친구들이 뭐 대학원생이 가끔 죽는다고 하잖아요. 머리가 상할 있다는 이유겠지만 공부도 벽에 붙이면 사람이 죽고 싶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어. 일본에 있을 때. 여러분 막막함, 벽에 부딪힘. 게다가 능력도 별로 없잖아요, 제가. 체능이 반짝반짝거리는 것도 아니잖아. 그런 녀석이 막 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하여튼 요시다 쇼잉이 이제 저런 논리를 세워서 일본을 이렇게 한 커다란 틀을 세운 건데, 근데 요것도 나중에 실제 요시다 쇼잉이 죽은 다음에 메이지 시대, 그다음에 다이쇼 시대, 쇼와 초기, 그러니까 태평전쟁 끝내기 전까지 요 소모, 초망이란 말. 일반 아까 저번 시간에 일군 만민제 얘기했었잖아요. 천황은 하나고 만민, 수만 밑에 있는 걸 전부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면 좋을 거다 그런 말 설도 했어요. 이 쇼잉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쇼잉이 마지막 최후의 죽음의 일을 마지막 해 같은 경우는 천황도 믿질 않았어요. 천황도 텐노도 뭐 해주는 게 없네. 결국은 백성이 모여서 나라를 국난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소모 극기론, 극기세츠, 굴기론, 굴기설이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느낌인 건데,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사상이 대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크 나토노 규센포 떠나다 마코 타도의 규센포, 센포 선봉이죠. 맨 앞에 섰는 거예요. 과격하게 급선봉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글도 있어요. 자, 왕하하이. 나는 말이야. 나는 왕하하이야. 배는 물이 배자인데 사람을 내타는 거예요. 와는 나고. 5등은 그런 거 있잖아요. 5등 할 때 우리 독립기념선언인가 어디서 해서 나를 말하는 거죠. 나는 민나니 사키가 깼대 신대 미세 따라 간보시대 오거르. 내가 모두에게 민나니 사키가 깼대. 앞서서 선구잖아요. 사키가 깼대. 신대 주고 미세 따라 보이면 내가 다른 너희들 모두보다 내가 먼저 앞서서 죽으면 간보시대 오거르. 그걸 바라보다 오거르. 뭐냐? 관망하는 거죠. 볼관자애들 발을 막으니까 지켜보는 거 그냥 관망하는 거. 어떻게 되나 살펴보는 거죠. 관망하다가 오거르 일어나는 모노가 아르고 또 기타 것이 있을 것을 기대한 거예요. 이 사람은 라고 좀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뭐 설명을 하긴 그렇다. 결론은 뭐죠? 희생양이 되는 거가 좀 다른 거지. 희생양이 되는 것보다는 이 목숨 바쳐서 미래의 부싯돌 아니면 도화선이 될 수 있다면 죽을 수도 있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마지막에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거든요. 이건 조금 좀 벗어나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자, 이제 슬슬 최후에 다가오는 거예요. 마지막 1859년 생합백 고주큐네. 자, 사이고. 한참 최악인데 일본은 사이고라고 최후의 뜻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 잔슈 참수 목을 벨참자죠. 잔슈라고 있는데 참수를 당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메다 운핑이한테 이 우메다 운핑이 초시에 가서 요시다 쇼잉을 만났다. 그런 증언이 나와서 야 그러면 이 우메다 운핑을 엮어가지고 그냥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하잖아요. 관계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뿌리를 다 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요시다 쇼잉도 에도로 불러라 라고 명령이 온 거예요. 근데 명령이 왔는데 그 상황에 요시다 쇼잉은
항한테 총 달래, 총 주세요. 그랬다가 위험인물로 지목이 되고 감옥에 벌써 갇혀 있던 거야. 자,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갑자기 불러오는 거야. 애도에서. 야, 쟤 불러와. 조사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그 순간에 든 생각 그렇지 않았을까요? 내가 암살 계획이라든가 그런 또 하나 다른 어떤 큰 행사도 있었는데 계획도 있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요. 그게 벌써 다 드러났나? 사람들이 다 알았나? 그래가지고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애도로요. 자, 사람의 최후인데, 근데 결론은 뭐죠? 거기에서 부교 해가지고 부교 봉행이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말은 검찰관인 거야. 검사들. 그러니까 셋인가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야. 불러가지고 감옥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뭐죠? 또 뭐죠? 우메다 운비가 무슨 사이야? 그런데 뭐 별로 사이 없어요. 별 친하지 않았어요. 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딱 끝내서 조사가. 그랬더니 이 부교 3명의 이 우리 지금 말하는 검사가 그렇구나. 이제 끝났네 하고서 이제 조사를 마치려고 했대요. 근데 이 요시다 쇼잉이 참 얘가 말이 많아. 근데 저번에 좀 밀항한 다음에 거기도 감옥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조사를 받았을 때 엄청 자기 말을 많이 했대요. 내가 이래서 구국의 이념으로 패를 뭐 해주고 막 떠들었대. 그랬더니 그 부교들이 검사들이 엄청 많이 얘기 들었다 합니다. 그 전에는 그렇죠? 밀항에도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싶은 거야. 조사 끝났어? 안 돼! 내가 그전에도 내 말을 다 들어줬잖아, 너들! 내가 하고 싶은 말 할 거야! 하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내가, 어디 갔어? 잠깐만요? 이거 따라서 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아, 여기고. 자, 확 넘어가서 얘기했구나. 자, 부교다진. 이게 부교가 우리말에 지금 검찰이 되는 거, 검사가 되는 거예요. 검사들에게 한마디를 툭 집어던져. 와레니 시자의 후타치아리. 이 글에 적혀 있는 거 이거는요. 실제 말은 어떻게 말하는지 몰라. 와레니 시자의 후타치아리. 토 아에테 샤베테 시마. 와레니 와타시니 내게 시자의 죽을 죄 시자의 후타치아리 2개가 있어. 저한테는 죽어도 마땅한 죄가 2개나 있답니다. 그냥 툭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이 무교 검사 그 당시에 부교 검사인데 지금 검사인데 검사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조사를 끝내고 그래 너 우메다 운비와 별로 관계 없네. 그렇네. 됐다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 저 검사님 저 사형 당할 만한 짓을 2가지를 했거든요. 그럼 막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토 아에테라고 아에테 굳이 샤베르 짓거리는 거죠. 샤베르지만 짓거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시다 쇼잉이 그 다음에 자기 얘기를 다 털어놓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한 얘기도 되게 큰 얘기인데 그 얘기는 조금 넘어가고 아까 말한 로즈 그 암살 계획 그 얘기를 상세하게 합니다. 그러고서 이 검사들이 부교들이 얼마나 경악을 했겠어요.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웃긴 일이세요? 웃기지 않으세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그 사고 다쳤어요. 그 사고 누구를 암살할까? 제가 국무총리를 암살할 계획을 하고 했었거든요. 내가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운 거야. 바보스럽고. 근데 쇼잉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가 치오시에서 불릴 때 감옥에 들어있는데 벌써 애도로 소환했잖아요. 그때 내 얘기가 다 퍼졌나 보다. 다 알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다가 이건 잘 모르는 얘기예요. 사실 아마 추정을 하고 있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를 다 털어놨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 자기가 얘기한 거를 이 쇼잉은 정말 대단한 놈이야. 글로 다 적었어요. 감옥에서 이제 취조를 받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그거를 다 적어서 편지를 보내고 막 그렇게 오씨 대단해. 그래서 알려진 거예요. 그 상황이 실제로는 자기 글로 다 보냈거든 사람들한테. 어떤 애는 그럼 나중에 이제 죽을 것 같잖아. 이 이른바 부교 검사들이 깜짝 놀랄 표정 보고 자기들 덜컹한 거야. 이 여자 쇼잉도 얘들 모르나 보다.
그래서 실제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다른 그 마음을 슬쩍 먹었다. 그러다가 슬쩍 너무 그렇게 막 변명을 해댄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기 글을 쓴 거 자기가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변명을 했더니 이제 그 부교들 검사들도 그렇구나. 그래서 조서를 썼다고 합니다. 조서를 쓴 다음에 확인하고 이렇게 사인도 받고 했나 봐요. 진짜로 지금처럼. 그래서 그 제자들이나 또 사람들 보낸 가족들한테 편지에 지금 상황 보니까 그 검사들도 다 이해를 하는 것 같아. 어쩌면 나 살아날 줄 몰라. 다행이다. 그런 글도 막 써. 자, 어쩌면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을 썼냐면 시당한 낭화성이는 너가 가레노 노력であり致命的な弱点だっただろう. 그래서 시당하나 혀가 긴 거예요. 말이 많다는 얘기도 여러 뜻이 있는 거지만 시당하나 낭아이 너가 혀가 긴 것이 가레노 노력であり 그의 능력이고 치명적이나 약점だっただろう. 자, 치명적인 약점 だったろう. 이었을 것이다가 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말이 너무 많아. 그러면 뭔가 실수를 하게 돼 사람은. 그렇죠? 또 말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좋은 그게 미덕이라고 말도 안 소리 하지 마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옆 주변 제자들도 편지를 막 보냈다고 하잖아요. 소식들을. 우리 스승 요시다 쇼인 스승도 선생님도 이제 죽겠구나. 왜냐면 다른 사람들 많이 다 참수를 당했으니까. 그래서 쇼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자예요. 쇼더니에르 쇼인노 쇼조가. 쇼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원래 그 쇼카 선주에 공부하러 온 친구인데 원래는 그림을 그렸대요. 근데 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지? 다카스기 신사크가 이 친구를 데려가가지고 니요 쇼도에 의한 쇼인노 쇼조가 쇼인의 초상화를 그렸어요. 6장, 7장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 찾아가서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리고 쇼잉이 자기가 그 그림에다가 글 써줍니다. 한문으로.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 그림을 보고도 어떤 느낌이었을지 모르긴 하지만 근데 조금은 실제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거기 칼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감옥에 칼을 들고 있을 수는 없잖아. 작은 칼을. 그러니까 그거는 좀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실제 모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얼굴은 비쌌겠죠. 나머지는 조금 상상해서 그린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네. 그다음에 샤신노 요나 쇼조가와 니세모노.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강의 처음에서 그 썸네일이 있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같이 생긴 흑백 사진같이 생긴 그 그림의 초상화는 가짜라는 거. 샤신노 요나 사진처럼 사진 같은 쇼조가와 초상화는 니세모노 위물이죠. 가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세모노 가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죠? 이거는 뭐 설명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도쿠토미 소라고 소설가예요. 이 동생이 도쿠토미 로카라고 해가지고 이 친구가 극우적인 사상을 다니는 친구죠. 그래서 동생이 근대 소설에서는 이 토미 부자가 있잖아요. 요에서 자기는 이런 놈을 형으로 두고 싶지 않다고 가지고 자기 한자 요에 있는 위에 점을 띄워버립니다. 도쿠토미 로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한자는 없는 한자이기 때문에 구현하기 어렵죠. 워드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 좀 극우적인 국가주의자인 놈이죠. 이 놈도. 그래서 동생은 그게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느낌인 거야. 박씨야 자기가. 박씨인데 자기 형이 뭐죠? 꼴통우인 놈이야. 그러면 나는 저런 놈이랑 동생 하기 싫어 하고 어떤가 하면 요거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는 빅씨를 할 거야. 라고. 그래? 도쿠토미 우리 동생 소로카는 그런 식으로 썼다고 얘기합니다. 근데에서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게. 자, 이 친구는 책을 썼어요. 요시다 쇼잉이라고. 그리고 이 뭐지? 이 책 속에서 이 쇼잉이 평생 여자랑 한 번도 못 만난 적도 없고 생각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순결한 청년이다. 이렇게 막 우상화를 했다고 해요. 실제 그렇지 않다고 저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옥중에서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그 여성하고 뭐 시도 주고받고 그런 일 했다. 그러니까 마음의 그것도 사랑이니까. 그리고 이 패전전, 태평전쟁 끝나기 전까지 쇼잉 얘기를 많이 했다요. 나라에서도 가르치고. 근데 거기서 쇼잉의 사랑 이야기, 코이노 사랑이 여성이 사랑했다라는 얘기는 다 터부했다고 합니다. 왜? 순수의 화신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하는 줄 보세요. 극단적이잖아요. 모든 걸. 근데 그런 사람이 여성 관계가 복잡하다는
그리고 원래 연애 얘기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에 잠깐 그런 사랑이 없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거를 우상화시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좀 전 얘기다. 여기 이치지 슈츠고쿠 사례를 일시 한때 잠시 슈츠고쿠 사례 추록을 당하다. 추록을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에도로 가기 전에 그 추오시에서 갇혀 있었잖아요. 그 막부에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위험인물이야, 가둬 그랬으니까 거기 있는데 그 간수가 있잖아요. 간수가 있으면 자기가 옛날에 있던 감옥이야. 그러니까 다 감화를 받은 사람들인가 자기한테. 이 29살짜리한테, 어린애한테. 그러니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만큼 지식을 많이 가지고 아는 게 많았다고 하니까. 사람한테 말이 많다는 얘기는 감화도 잘 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반대의 경우도 있었지만 거기 있는 감옥을 지키는 녀석이 하루를 지 맘대로 집에 갔다 오세요, 인사하고 오세요라고 내보내줘요. 세상에 그런 게 있어. 여기 청주 여자교도소가 청주에 있거든요. 거기 최순실 있고 다 있어. 유명한 애들은, 사고친 애들은. 그 누구야, 제주도에서 남자 가려 죽이는 여자도 있잖아요. 걔들 다 여기 청주에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의 중범죄자를 이 간수 대장이 자기가 애들 가기 전에 하루 정도 자 집에 들렸다 오세요. 하루를 내보내줍니다. 근데 나중에 들켜가지고 나중에 엄청 처벌을 받는데, 친구도. 그런 정도로 이 요시다 쇼잉은 어쩌면 특권 계급 같아. 지금 생각하면 엄청나게 머리에 불을 쌓고 그런 게 아니, 권력을 쌓지는 않았지만 자유롭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던 행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모이치도 다시 한번 스바라시 한국 생활, 아주 단호시 즐거운 감옥생활, 멋진 감옥생활 다시 한번 이 될 건가 했더니 이건 아니죠. 이제 금방 뭐죠, 어디야, 애들을 끌려가니까. 그다음에 이게 와렌이 시자의 후다째, 나한테 죽을 죄 2개 있다 얘기한 거고. 그다음에 근데 앞에 있는 그 미랑 시도에서 이제 자수해서 감옥에 생활하는 거는 자유로운 게 있을 수 있다고, 혹시라도 친다고 해도. 근데 이 시대에 이 신문을 받고 이제 거의 죽을 죄를 이제 판결을 내릴 단계까지도 고쿠치요대 옥중에서 지윤이 자유롭게 문쇼토 대가미가 카케루노, 문장과 글과 대가미, 편지를 카케를 쓸 수 있는 건 왜? 그렇죠? 사형수가, 예를 들면 사형수가 됐어요. 이제 사형수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그럼 쓰게 해나? 우리는? 응? 하여튼 이 친구는 감옥에 가도 글도 쓰고 편지 쓰고 무조건 자유롭게 하는 거야. 마지막에 유언록 남기가 좀 그렇긴 한데, 좀 숨겼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빼고. 이게 좀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제도가 그거를 허용했다든가, 아니면 보통 그런 상황에 있는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을까요? 불안해서. 근데 그런 걸 할 의지, 그런 이 사고 방식이 보통 사람과 달랐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다 죽는 거예요. 결론은요. 여러 가지 요시다 쇼잉의 말 중에서, 글 중에서 그냥 좀 눈에 띄는 것들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카스기 신사, 나중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젊어서 이제 큰 일을 하고 나중에 이제 폐결핵인가 죽는데, 그래도 뭐죠? 배갈로 안 죽고 다행이야. 근데 이 다카스기, 그러니까 애제자인 거죠. 에노 테가미,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 속에 뭐가 있냐면, 어떤 얘기냐면 이 다카스기 신사가 그 쇼카 선주교 다닐 때, 스승님, 사람은 언제 죽어야 되나요? 언제 죽는 게 옳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대답을 못했대, 그때. 근데 나중에 편지를 써서 그 대답을 해준 거예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키르 타이교 나스 미코미가 아레바 이쯤마데 이키타라요이. 자, 이키 때, 이키르가 아니라 이키 때 살아서 타이교, 대업을, 타이교, 나스 이루는 거죠. 미코미, 전망이에요. 전망이 아레바. 그럼 있으면, 그러니까 살아 있으면
살아있는다고 하면 큰 대업을 이룰 가능성이 있어. 그렇다면 이츠마데모 이키따라요. 이츠마데 언제까지나 이키따라 살면 돼. 언제까지 살아도 괜찮아 표현해. 그렇죠. 커다란 내가 조금 이렇게 나중에 큰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면 할 수 있다가 계속 살아라는 얘기인 거죠. 또 하나 시시때 신대가 되는 거 지금요. 죽어서 후쿠오노 자 후쿠오노 미코미가 아르토모나라 죽어서 불후의 우리 불후의 명작 아시죠? 불후의 죽으면 그 자기 이름이라든가 뭐 하는 일이라든가 그게 남는 거죠. 그게 남을 미코미가 아르토모나 그런 전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츠 도코데 신데모이 언제 어디에서 신데모이 죽어도 괜찮아. 내가 지금 죽으면 내 이름도 남고 내 업적도 남고 하면 언제 죽어도 괜찮은 거야. 요스르니 요컨대 시오 노가이 시대 나스베키 오 나스가 타이지 시오 죽음을 도외시하다. 죽음에 이렇게 이렇게 막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뜻인 거죠. 죽음을 도외시하고 나스베키 것도 나스 하는 이루는 거죠. 나스베키 이루어야 할 것을 나스가 하는 게 이루는 게 나이다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넌 죽음이 문제가 아니야. 너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으면서 이룬다면 언제 죽어도 괜찮아. 이룰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까지 살아. 뭐 왜 죽어? 이룰 수 있는데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언제 죽어도 이치신데 뭐이 그런 사생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데 이런 작은 가치관이 사람이 어릴 때 머리에 박히면 그거를 수행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커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잖아. 이거에 배반되는 가치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왜 우리가 대업을 이뤄야 돼? 그냥 평온하게 살다가 그냥 오래 살다가 죽으면 되지 않아? 그게 행복한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커다란 큰 사람이 돼야 된다. 큰 일을 해야 된다. 인생의 삶이란 게 그런 거다. 그런 걸 할 줄 아는 게 인생이다. 라는 여기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시에라 했다.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인생을 사는 거니까. 그런 인생도 좋을 수도 있고. 근데 꼭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사람들이 다 감자탕 맛있다고 잘 드시지만 대체적으로 맛있겠죠. 다 잘 드시니까. 저는 안 먹거든. 그리고 제 가치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곱창 같은 거 저는 안 먹는데 그래서 가치관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자, 어쨌든 이런 말은 그렇사하죠. 이거 어릴 때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이런 게 감화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어. 쇼케이사를 처형은 당합니다. 거기에 처형장이 있어요, 에도에. 그래서 이렇게 그 날 오늘 처형이다 가지고 끌고 가서 이제 사람들이 잡고서 목을 딱 내밀고 이렇게 그런 그림도 있어요. 그럼 보여주기 싫어서 칼 사형 집행인이 있어요. 칼 들고 있는 교수형이 아닙니다. 자, 지금 일본은 교수형이죠. 일본 지금 교수형은 그 감옥에서 있지 뭐죠? 3명이 빨간 버튼을 동시에 누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누가 눌렀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이 사형 집행하는 사람의 죄책감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런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근데 어떤 경우에 3번 다 아무도 안 누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거 누가 누르는지 모르는데 아무도 안 누른 거야. 누군가 누르겠지 하고 그런 게 몇 번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옆에 한 사람이 더 있어서 밑에 이렇게 뭘 열고서 잡아당기는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시대는 목 자르는 거예요. 이 목 내밀게 하고 그다음에 얼굴 좀 가리고 한 방에 자릅니다. 그 요시다 쇼잉이 좀 그랬잖아요. 페레가 첫 번째 다음에 오면 내가 일본도의 잘릴 맛을 보여주고 싶어라고 했었잖아요. 결론 자기가 그걸로 죽은 건데. 그래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러니까 처형당기 전전날부터 해서 유언장은 아닌데 글을 하나 남깁니다. 이거는 유혼록이에요. 유학하다 남길 유자잖아요. 머무르다 유자니까 영혼을 남기는 기록이 되는 거예요. 유혼록. 그러니까 이 친구가 요시다 쇼잉이 한학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한자가 이런 말을 되게 좋아해.
자, 신호젠지, 죽음의 젠지, 전날에 적어서 그것도 하나만 만들지 않고 두 개를 만들면 하나는 자기 제자한테 보내고 하나는 그 같은 감옥에 있는 이제 그 사형수였다. 그냥 그 친구는 나중에 시마나시 이제 귀향을 가는데 그 친구한테 또 하나 똑같은 걸 필사를 두 개를 줍니다. 하나는 이제 자기 제자한테 가 제자들이 필사해서 복사를 했나? 필사했겠지? 필사해서 서로 나눠서 가지고 있다. 원본은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가 다 원본이 남아 있는 거예요. 원본이 남아 있어서 그거를 그 시마나가시 유향 가는 친구가 이번 여러분 훈도시 들어보셨어요? 훈도시. 옛날에 일반에 남자들이 팬티 대신 입는 거 하얀 천으로 해가지고 그 훈도시라고 하는데 그 속에 숨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일본 가면 그 하기에 쇼인진자 이 쇼인의 신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도쿄에도 있어요. 에도에도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못 가봤는데, 근데 지금은 뭐 그걸 보면 다 나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죠? 이렇게 견학 간 사람들이 이렇게 동영 같은 것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안 가도 지금은 정말 깔끔하게 꾸며놨어요. 일본은 거의 그런 게 우리가 여행에 가면 좋은 게 뭐냐면 완성형이 있잖아요. 완성형. 우리도 이제 거의 완성형에 다가가고 있는데 개발이 거의 끝난 거예요. 일본은요. 더 이상 개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뭔가 역사적인 때가 끼는 거야. 있기도 많고 뭔가 오래된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여행 가서. 근데 그거는 어떤 문화의 마지막에 정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발전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망하게 돼 있는 건데. 어찌됐건 맞자. 그 쇼인 진자에 여러분 신체라고 있어요. 신체. 신체는 우리 신체 발부 그런 게 아니라 신의 몸. 그 신사에서 모시는 거. 그걸 신타이라고 신체라고 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쇼건노. 그 자기 감옥의 제자가 훈도시 속에 숨겨가지고 갔던 게 그 쇼인 진자에서 모시고 있는 신체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제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기념품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원명 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인터넷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림 올렸나? 잠깐만. 이게 그거예요. 잠깐만 봐야 돼. 이 초점 못 잡는 거는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쇼건노, 류건노, 유혼 로김 그리고 같은 거는 조금 풀었어. 어떤 사람이 빨간 글씨로. 자, 미와다토이. 이거는 무사시인데 무사시노 노베니. 못 읽으시겠죠? 저도 잘 몰라. 이거 보면은 무슨 글 잘. 근데 나중에 풀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써가지고, 그러니까 한자하고 가타카나죠. 지금은 한자, 히라가나가 일본의 글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같은 경우는 가타카나 전부 다 사이사이 전부 다 가타카나 들어 있습니다. 히라가나 안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죠? 태평양전 시기라든가 뭐죠? 공문서 같은 데 전부 다 가타카나가 들어 있죠. 가운데요. 이게 리오컨록의 잠깐만 초점이 앞에 모니터 해보니까 안 잡히더라고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찾아보시면 있고 현대역도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이게 잠깐만요. 리오컨로 현대역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은 너무 어려워. 이건 원문도 있는데 잠깐만요. 풀어보다가 저도 너무 고난이야. 이런 거는 너무너무 시간이 걸려요. 공부할 때. 그래서 안 되고 현대역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인쇄해서 이제 출력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야마시타 히로의 여성분이신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신사 진자의 그 미코상 뭐지? 우리말 무당인데 그 신사에 근무하는 여성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현대역으로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고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안중근 의사 돌아가시면서 여러 글도 남아있잖아요.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강독하면 재밌긴 한데 일본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거니까. 나라를 이끈 선구자니까. 그렇죠? 이 강의가 지금 뭔가 되게 늘어진 느낌이 난다. 이번 강의는 쇼잉 얘기는 제가 너무 이렇게 조금 더 컴팩트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무 빨리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실수를 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가도록 합시다. 근데 쇼건록에서 자꾸만 쇼건록이래. 류건록. 자, 유혼록에서 가장 처음에 아까 나갔던 제가 여러분
읽을 수 있으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와까 시를 하나 남깁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은 문화인 거죠.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예요. 시를 남기는 거, 시를 쓰는 거. 지금도 많이 씁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짧잖아. 짧고 자기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거니까 미와 타토이 무사시노 노베니 그치노토모 도도메 오카마시 야마토 타마시. 자, 미와 타토이 내 몸은 타토이 하면 비료란 뜻이에요. 이내 몸은 비료. 무사시노 노베니 무사시는 지명이에요. 여기 무사시를 썼다는 얘기도 이 쇼잉이 죽을 때는 무사시는 아마도 사람이 안 되는 그냥 풀밭이었을 거야. 무사시 지금 무사시란 그 일본 도쿄에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나중에 개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근데 이때는 그냥 뭐 들판 풀 우거지고 나무 우거지고 그런 데였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사시의 노베 들판의 뜻이에요. 그냥 들에 어디 들판에 그치노토마 그치는 뭐예요? 썩다 뜻인 거예요. 그치노토마 썩더라도 이내 몸이 저 그냥 쓸데없는 들판에서 썩어버릴지라도 내가 여기서 죽어버릴지라도 도도메 오카마시 이건 현대말이 아닙니다. 도도메를 머무르는 그러니까 류콘역이잖아요. 유자 머무르는 거. 도도메 오카마시는 도도메 떼오키타이 머무르게 하고 싶다, 남겨두고 싶다, 놓고 싶다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남겨주죠? 야마토 타마시, 야마토 태화 일본, 타마시 영어. 여러분 야마토 타마시면 들어봤죠? 일본에 하신 분들은 들어봤어야 돼. 들어보는 게 당연하고. 오락실에도 나오는 말이거든, 뭐 옛날에. 그러니까 대화원, 일본의 마음, 일본의 영혼, 일본 정신을 나는 남겨놓고 싶다. 이 시를 멋있게 멋있잖아요, 멋있게. 자기의 유언서 천마리 이걸 이 시를 적고 남깁니다. 이것도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마토 타마시, 일본 정신, 일본혼, 대화혼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일본 사상의 기본적은 이 우리처럼 홍익인간 있잖아요. 뭐 당군이 언제 당군이 있긴 뭐가 있으면 이기는 그냥 우리 얘기를 하는 거지. 그냥 국가의 정책성을 세우게 하는 걸 다 알면서. 그러니까 대신 홍익인간이 실제 있건 없건 그런 사상을 세웠건 없건 중요한 거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 후세에 그걸 그렇게 정의를 했건 어떻건. 널리 세상을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런 사상 다르잖아. 나만은 잘 살고 우리나라만 잘 살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은 뭐예요? 보편 사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야마토 타마시를 일본의 사상이라고 한다면 일본 사람이 많이 감명받고 동감하고 그러면 일본 정신인데 누구를 위한 정신이야? 나를 위한, 일본을 위한, 세상을 위한다든가 세계를 위한다든가 우주를 위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일본 사상에는. 제가 아무리 봐도 나중에 뭐 대동아 공영권을 했지만 그건 결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구적인 얘기인가 말도 안 되는. 대동아 공영권을 했지 말아야지. 그냥 전 세계 공영권을 했어야지, 그렇죠? 대동아 공영권도 결국은 뭐예요? 일본이 식민지를 삼은 곳을 우리는 하나로 삼아서 열심히 잘 살자 그런 거 아니야? 가족처럼. 그건 똑같은 거예요. 야마토 타마시요. 그 대동아 공영 사실은 그 뿌리는 똑같은 거예요. 홍익인간이라든가 뭐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절대. 그렇죠. 그 사상사를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죠. 한국에도 일본 사상사 안 계실라나요?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주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렇죠? 그런 걸 바라는 사람이긴 한데 그 다음에 가볼까요? 거의 끝났어요 이제. 자, 이런 그림도 제가 다가가면 화면을 못 잡아 이 바보 같은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었어. 근데 죽을 때 모습도 여러 증인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목을 친 사람이 있잖아요. 목을 친 사람은 그날 알 거 아니야. 그날 내가 누굴 목을 쳤는데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했다 다 그것도 증언은 다 하십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요시다 쇼잉이 끌려오면서 이제 큰 소리 시를 읊었다고 하냐 이제 죽기 전에. 그리고 사람들한테 고코로 사마데 시다, 고코로 사마데 수고하십니다.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당당하게 목을 딱 내밀고 딱 죽었다. 너무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 사형을 집행한 참수를 한 사람이 그런 증언을 남기는데 또 어떤 기록에는 뭐죠? 끌려가면서 뭐죠? 코와 눈물과 콧물을 흘리고 부들부들 떨면서 막 뭐 이를 갈고 막 그런 증언도 있어요. 그런 글도. 근데 나중에는 그런 게 아니라 뭐죠? 너무 당당하게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증언들이 있잖아요. 요시다 쇼잉이 죽은 다음에 메이지 시대 들어가면서 이제는 우상화가 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까 여성이랑 사귄다는 얘기가 나오면 터부가 될 정도로 순수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을 때의 모습도 당당하고 수고하십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고 딱 죽어. 그것도 꾸며졌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 근데 그런 기록 중에서는 이를 바득바득 갈고 콧물 눈물을 흘리면서 부들부들 떨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기록에는. 근데 일본인 뭐죠? 제국주의 입장에서는 당당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죠. 순결하고. 그렇게 최후의 그런 모습 증언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되게 많아. 어떤 사람은. 그리고 시고, 사후, 죽은 다음에. 저 이걸 제가 왜 놨을까? 제가 이 요시다 쇼잉 하면 탁 떠오르는 거 우리랑 관련되는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죠? 사이고 다카모리 가고시마 지금의 사츠마항의 정환론을 외치는 놈, 한국을 정벌해버리자는 사이고 다카모리가 있잖아요. 그 같은 경우는 한국을 정벌하자 그러니까 저는 같은 머릿속에 탁 남잖아요. 우리 침략하자는 그런 놈이었어? 근데 사실은 거기도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국의 그렇죠? 막부에서 우리 조정에 국서를 몇 번 보냈대요. 3번 정도 보냈대요. 다 물리쳤대. 우리는 일본의 새로운 이제 장군이 아니라 천황인 정치하는 나라가 됐다. 뭐 얘기했더니 거기에 제자를 썼대. 미카도. 누가 쓰는 거예요? 그건 중국 황제놈의 새끼만 쓰는 거야. 제자를. 근데 조선의 이 중국 놈의 신하국인 조선 새끼들은 제자가 나와 있대서 그 일본의 국서를 3번을 다 물리쳤대. 받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내가 조선에 가겠다고 해요. 내가 조선에 가서 조선 거기 만나가지고 개국하라고 얘기를 하겠다. 근데 아마도 나는 가면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정한론을 하든 하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중국의 꼬붕이었다는 거죠. 꼬붕이라서 일본 애들이 뭐죠? 우리 왕 밖에서 이제 왕이 통치할 거야라는 국서를 보냈더니 거기에서 제자 제영할 때 미카도라는 말을 썼다고 해서 받지도 않았다잖아. 한심한 나라.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뭔가 큰 힘에 얽혀가지고 그냥 아래 것도 부리면서 잘 먹고 살자 하는 그런 지들만 잘 먹고 살자는 거죠. 그런 세대였잖아요. 근데 사이고 다카모리 하면 그런 정한론이 빡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 계시죠? 근데 저는 요시다 쇼잉 하면 이토 히로부미가 떠올라요. 그냥 제자니까. 근데 쇼잉의 이토 히로부미에 관한 평가. 쇼잉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해서 에 관한 평가가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이걸 좀 과장해가지고 재능도 없고 못생기고 계급도 나 그런 게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원문이에요. 사이 오토리 가크 오사나키 사이 실제 얘기예요. 재능이 오토르 열자죠. 열등할 때 열자예요. 재능이 떨어지고 가크 오사나키 배움도 학도 오사나키 유치하지만 그러니까 이 쇼잉이 보기에 이 이토히를 보면은 얘기했잖아요. 농사꾼 출신이라고 하대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는 하층민인 거예요. 농사꾼은 지배를 당하는 피지배층이니까. 나중에 이토히를 얘기하면 되게 재밌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안중근 의사도 잘 알아야겠지만 이놈이 어떤 놈인지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역사학자가 아닌데 근데 재능도 별로야. 배움도 유치해. 학문도. 근데 시적근의 시대 하나나씩 이 카드 읽어도 괜찮고 하나도 읽어도 괜찮은 거예요. 시적근 질직하려면 소박하다는 뜻인 거예요. 소복끄다. 소박 시적근이라고 읽어야 돼요. 지금 이런 거 쓰나? 소박하고 네 시대 뭐뭐로 하가 뜻이 아니라 뭐뭐 하고 뜻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적 지금까지는 대란 말 쓰고 싶네. 소박하고 하나나시 아니면 카나시
화려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소박한 인간이라는 거야. 당연하지. 농사꾼 출신에 겨우 저번에 강의 말씀드린 것처럼 학업무사에 아버지 양자로 들어가 자기도 학업무사가 된 거야. 학업무사야. 그러니까 소박하고 뭐 화려함이 없어. 근데 스커브르 고레오 아이스. 나는, 그러니까 쇼잉이 복그란 말을 일본에 제일 먼저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그와 나는, 남자가 쓰는 자기의 겸칭인데 이게 쇼잉에서 왔다는 거. 나는 스커브르, 부사죠. 매우, 엄청. 고레오 아이스. 이것은 뭐예요? 이토 히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녀석을 아이스, 사랑한다. 리스케, 마타 스스무. 얘 원래 이름이 이토 리스케예요. 나중에 히로미라 바꾼 거야. 자기 이름 바꾸고 성 바꾸고 양자 들어간 성 바꾸는 건 당연하지만 이름도 엄청 많이 바꿉니다. 일본 애들.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리스케, 이토 히로는 옛날 이름인 거예요. 이건 맞따라. 여러분 또 할 때 맞따라 아시죠? 이 한자를 쓰는 겁니다. 원래는 지금 뭐 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스스무. 스스무 진보했다. 나아갔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 자식 봐라. 한 단계 또 나갔네. 선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다 쇼잉의 선생으로서의 가장 좋은 장점은 하나하나 제자들을 다 평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너는 뭐가 잘하고 너는 뭐가 잘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얼마나 좋아. 자기 반에 누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나중에 다 잊어먹고. 자,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정말 힘든 직업이나 원래 각오가 가야 되는 직업인 거예요. 희생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근데 선생님을 편안하게 선생님이 하려고 마음먹고 선생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점수가 돼서 교대를 갔으니까 선생님 해볼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 견디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했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개가 똥을 끊어 얘기 들어보셨죠? 옛날에 지금이야 개는 상전이지만 마당에 키울 때 개가 사람 똥 같은 거 다 먹었어요.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개는 똥을 못 끊는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몰라 사람들. 근데 선생님이 놓은 똥은 개도 안 먹는데. 너무 구려서 속이 상해서. 그 정도가 선생님의 자격입니다. 어찌됐건 자, 굳세져야 돼. 마음이. 경험도 필요한 건데. 세상에 10명 중에 한 놈은 범죄자고 또 10명 중에 또 한 놈은 범죄 예비자고 그 정도로 생각하면 딱 맞는 건데.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부모든 학생이든 그 정도 비율은 항상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학부모에서 다 선생님 존경하고 그런 자들이 아니잖아. 선생님이 협박고 돈 내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미친놈이. 그런 것들이 인간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사실 더 나이가 들어 많은 경험을 쌓아서 웬만한 거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이 얘기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인생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요새는 제 구독자 중에서 마르티네즈 브라질 사람 같은 사람도 구독자에 계세요. 그래서 이게 뭐야? 미국 분들 계세요. 일본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분이 싫어 누르나? 싫어할 때 저 상처 엄청 받았는데. 자, 어찌됐건 가봅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리스키가 또 진보했어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글이 남아 있어요 이거는요. 나카나카 슈센카니 나리소나. 자, 나카나카 꽤 상당히 슈센카 주선하는 뭐 주선한다 말하시죠. 뭐지? 중매를 주선하다. 이게 주선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개하는 사람, 무역하는데 장사를 도와주는 사람, 중매하는 그런 사람을 슈센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쓰는 말 안 해요. 지금 일본에서 슈센카와 난데 스카브로 아무도 몰라. 찾아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근데 그런 게 중개하는 게 뭐예요? 크게 보면 정치가 한 거야. 세지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쇼잉은 이토 히로미가 정치가 나리에서 될 것 같은 그런 예언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근데 어떤 느낌이에요? 쟤는 없어 별로. 근데 공부도 잘 못해. 근데 얘가 뭔가 사람들을 사이를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걸 벌써 꿰뚫어 봤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토 히로미가 교활한 놈이잖아요. 교활한 놈이라고 나도 교활한 거지 사실은. 기회를 다
놓치지 않고 게다가 본능에도 충실한 녀석. 여자 엄청 좋아했어요 이놈은. 자, 지금 같으면 그 뭐죠? 스캔들 나가요. 잘릴 놈이냐? 근데 예,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사후에 이런 얘기도 이제 나오고 그리고 메이지, 타이쇼, 쇼와 지다이니 스하이 사레다 쇼인노. 그러니까 메이지 시대, 타이쇼 시대, 쇼와 시대에 스하이 사레다 숭배된 쇼인노, 쇼잉의 신의 기환이 간스르 쇼게. 신의 기환 죽을 때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신우토키. 죽음의 의미에서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니 칸에 관한 쇼게 증거인데 아까 뭐죠? 부들부들 떨었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수고하십니다 하고 요시다 쇼잉의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어떤 목소리 얘기하는데 그 가는 얼굴에 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있지? 아주 세 페이지나 있네. 자 여러분 너무 지루하시죠? 타이 끝이 됐으네. 자 됐어. 어차피 이거는 이 뭐죠? 많이 볼 것 같지? 교회에서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자, 이 정도까지 일본어 원문에 뭐 한국말로 알아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할 텐데 좀 맥락이 없이 들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오랫동안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슬슬 히읗거리, 노라리, 크라리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쇼잉이 죽은 다음에 초시왕이 토바크노 센폰이다. 막부 토벌의 선봉에 섭니다. 그런 하나의 뭐죠? 우리는 일본 요비메지라고 하죠. 이 우물 뭐죠? 펌프할 때 일본 요비메지 우리 뭐지? 마중물 요부 불러들이는 미지. 그러니까 물이 바닥의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처음에 이제 마중을 해주는 물을 우리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중물 아세요? 그 역사의 마중물이 얼마나 좋을까? 일본 요비메지가 된 거 이 사람이요. 그다음에 네시다치와 이거는 뭐 설명 안 하는 게 좋겠다. 마크노 에노 우라미 막부에 대한 우라미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특별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번 설명드린 거죠. 아베 신조가 이제 2016년 그때 국회 연설해가지고 요시다 쇼잉이 인용하면서 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뭔가 아베 같은 경우는 화족이죠, 화족. 그러니까 사무라이 집안인 거예요. 옛날에 유명한 집안인 거예요. 그 후손인 거야. 그러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정치를 하잖아요. 그 땅에서 항상. 그래서 저번에 아베가 죽은 다음에 그 아내가 아키에거든요. 아키에 씨가. 한국도 한국 한류팬이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아베의 지역구를 물려받느니 뭐 그런 얘기 했었거든. 지금 어떻게 했는지 저도 기억은 안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걔 아직도 요시다의 흔적이, 요시다 쇼잉의 흔적이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인은 호톤도 싫어하는, 거의 모르는 니온노 바크마츠 에이유. 일본 막말의 막부 말기의 에이유. 영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소라우. 불같이 사는 사람이죠. 엄청난 공부, 엄청난 행동력, 그리고 엄청난 후대의 영향력. 뭐 지금까지 영향력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끔 반민너 나도노 쇼잉의 시소. 이 쇼잉의 사상은 연구가 많이 돼 있어요. 돼 있고, 근데 그거를 한국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쇼잉 사상의 가운데 일본 사람 입장에서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한국 사람 입장에서 쇼잉의 사상을 다시 한번 보면 조금 다른 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쇼잉 사상을 연구한 얘기를 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혹시 한 사람 있으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선생님이 시켜줘야 돼. 그런 사람이 선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군, ik군, 천황 하나에 나머지는 다 만민은 평등해서 그렇게 그런 전제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제 중심국, 천황 중심 국가가 되는 건데 그런 거를 이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쇼잉도 천황의 행동, 역할에 대해서 마지막에 기대하지 못하겠다라고 실망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쇼잉의 사상도 많이 바뀝니다. 경우에 따라 가지고 변함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게 쇼잉의 완결된 사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더 오래서는 또 바뀔 수 있으니까. 죄송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듯 좋아하는 말이 멋있잖아. 그런 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쇼잉이 한 말입니다.
한 말이에요. 쓴 글이죠. 저는 옛날에 캐치프레이즈 학교 같은 데 가면 대학도 마찬가지고 학교마다 고등학교도 있죠. 뭐 성실도 있고 자유도 있고 평화도 있고 실력도 있고 단결도 있고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 넣잖아요. 근데 저거는 어릴 때는 그걸 별로라고 생각해요. 관심 가져본 분들 별로 없어요. 저게 커다란 노래에 뭐가 써 있구나. 파랑새가 있는 위에 파랑새가 있는데 뭐 자유를 뜻하는 건가? 그 앞에 생각 안 했는데 나중에 조금 살아보니까 개인한테도 캐치프레이즈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자기의 동기부여도 되고 살아가는 힘도 될 수 있고 제가 요새 좋아하는 말은 지리치 자율 그 다음에 지유 자유 자유로운데 자유롭게 하는 거 자율성을 가지고 스스로 그 다음에 지켜 자강 스스로 힘세지는 거 실력을 갖추는 거 그 다음에 결론은 지유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스스로 힘이 생긴다면 자유로가 되잖아요. 지윤이 나름 한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끔 어떤 얘기를 하다가 가끔 그런 얘기 가끔 하는데 제가 못한 게 마지막에 자강을 못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리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거로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캐치프레이즈 살면 되게 재밌잖아요. 자, 근데 쉬운 글 중에서 말 중에서 멋있는 말 중에 하나 있어요. 많이 말해지는 거예요. 유메나키 모노니 리소나시. 유메나키 꿈 없는 자에게 리소나시 이상이 없는. 당연히 꿈꾸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이상이 생깁니까? 리소나키 모노니 계획가그나시. 이상이 없는 자에겐 계획가그나시. 계획이 없다. 계획가그나키 모노니 직고나시. 계획 없는 자에게 직고 실행이 옮기는 거죠. 실행이 없어. 직고나키 모노니 세이코나시. 실행 없다보다는 실행하지 않는 거죠. 실행하지 않는 자에게 성공은 없어. 고자는 유엔이라고 있습니다. 유엔이 따라서 우리하면 하여 따라서. 저도 하여란 말을 가끔 좋아하는데 표준 사전에 올라오지도 않아. 따라서 그러므로 유메나키 모노니 세이코나시. 꿈 없는 자에게 성공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보시죠 말. 그러니까 그 29살을 사는 이 시대의 풍운아는 아니지. 풍운아는 그런 느낌이 아니지. 시대의 어리광쟁이라고 처음에는 어리광쟁이라서 어리광쟁이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사람이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꿈을 가져야지 성공도 할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들 많이 생각해서 결론은 커다란 그 29살 살아서도 전혀 후회되지 않아요. 나중에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없지만 보시죠.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유메나키 모노니 리소나시 리소나키 모노니 계획가그나시 계획가그나키 모노니 직고나시 직고나키 모노니 세이코나시 유엔이 유메나키 모노니 세이코나시. 멋있다. 가꼬이 스바라시. 근데 어쩌면 유치하다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어디서 명언록 같은 데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말 같죠. 자,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니혼진 너거꾸로 일본인의 마음. 지금 요새는 니폰진이라고 하가 저는 마음에 되게 안 드는데 일본 사람 분들 보시면 니폰진 하지 마세요. 니혼진에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니뽕, 니홍, 니폰, 니폰진, 니뽕고 니폰 문과 그게 외부에 주는 영향이 저는 느낌 되게 안 좋은데. 그러니까 니혼진 하세요 여러분들. 그래도 아무 문제 없고 깔보지도 않아요 누가. 니혼진 노코코 일본인의 마음. 니혼 노코코로 제 아까 썸네일 제목 처음에 타이틀 제목 이거죠. 일본의 마음가 시리타이 히토나라를 알고 싶은 히토나라 사람이라면 코노이토 이 사람을研究すべきではなかろうか. 연구すべきだ. 뭐뭐 해야만 한다. 내와 나까로가 하나 표현인 거예요. 뭐뭐 해야 하는 게 아닐까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마음을 알고 싶고 일본의 마음을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연구해야만 할 게 아닐까.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거 제 느낌입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똑같은 그러니까 그 뭐지? 미래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대를 제가 태어난 시기하고 죽을 시기를 몇 번 살 수 있다면 저는 이 사람을 꼭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강의 한번 할 건데요. 각오를 하고 텐너 천학 연구를 제가 강의를 한번 할 겁니다. 언젠가. 욕은 못할 것 같은데? 욕했다가 칼 들고 죽이러 갈 것 같은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해요. 일본 사람한테.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마지막에 아까 그 제자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조금 색깔이 좀 흑백이죠? 아까 그림은 조금 다르고 6장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모습이긴 하지만 이 칼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근데 책은 들고 갈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을 해서 그린 거죠. 아마도 그렇죠? 자, 이런 모습을 하고 있고 눈 날카롭고 입 앙 다물고 하면 날카로운 사람 같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 쇼잉이 자기가 글을 쓴 겁니다. 이렇게 한문 글이죠. 그 다음에 자기 요시다 쇼잉 잠깐만요. 도라지로 자기 이름을 써놨네. 여기는 이름 써있네. 아닌가? 아니다. 그냥 니주 이까이 모시. 저번에 21번에 용맹한 사무라이 얘기했었잖아요. 저번 강의에. 거기처럼 그걸 써놨네요.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사실 이름 밝히면 안 되지. 근데 그 뭐죠? 류콘로 유혼록에서도 제자들을 막 써놔요. 날 뒤를 부탁한다 그런 식으로. 이 강의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류콘록 강의도 그럼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본어 공부한다는 셈 치고 거기 자기 제자들이 막 써 있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그러면 나중에 혹시 그게 잡혔으면 어떡할 거야? 얘들도 그런 건가 보다. 또 줄거리 좀 엮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래 한 것 같아 그거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요다 쇼잉은 스승 교육자인 거야. 교육자. 교육자라고 봐야지. 그러니까 교육자인데 후대에 영향을 많이 끼친 교육자. 그것도 교육자 오래 하지도 않았어. 1년, 2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가르친 건 1년 정도. 그리고 감옥에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르쳤던 무슨 영향이 있어 그거는. 그 사람들 감옥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 그 쇼카 선주께 찾아오는 녀석 중에 이 꼴통들이 있을 거 아니야. 중이병들. 중이병 있잖아요. 중이병 일본에서 말 아시죠? 주니병. 중이병 일본에서 말이에요. 우리도 중이병을 쓰지만 딱 그 나이에 애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옛날 질풍노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걸 잘 버티는 애들도 있지만 거기에서 망가진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난폭하고 그런 애들이 많잖아. 세상 정신 못 차리는 애들.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그 사춘기를 잘 넘겼다고 하면 정말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도 계시고 앞으로 아이들 키우실 분들도 그렇죠. 행복한 거지, 그렇죠. 자, 근데 그 쇼잉의 쇼카 선주구에 한 녀석이 거의 그 중이병 놈이 하나가 있는 거야.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녀석이 있는데 쇼잉도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 같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삼촌으로부터 이렇게 정말 학대죠. 맞고 그 마당으로 내동댕이 쳐주고 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향도 있을 거예요. 자기도 그냥 내내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화를 확 내는 거죠. 화를 확 내면서 그놈한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저한테 마음에 와닿아서 전에 하는 거예요. 와타시니 한코스를까? 목소리 어떤지 몰라. 그러니까 와타시니 한코스를까? 이렇게 했었지. 와타시니 한코스를까? 이 드라마 같은 데 하잖아. 우리가 평소 말하는 사람이 나에게 반항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나에게 반항해 이렇게 하다가 이 드라마에서는 나에게 반항을 하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읽어볼까요? 와타시니 한코스를까? 나에게 반항하는 거야? 이 자식아. 그래서 혼내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마에와 오야니 한코시. 너는 부모에게 반항하고 세계니모 스네떼. 세상에도 스네떼. 스네르는 뭐지? 스네르. 갑자기 생각 안 나. 스네르. 토라지다. 세상에도 스네떼. 토라져서. 너는 말이야.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넌 말이야 부모님한테도 반항하고 세상에서 토라져서 말이야 긴조노 하나쯤 마미니 나테이루 라시가 긴조노 근처에 부근에 주변에 하나치마미 여러분 하나코 아시죠? 치마무는 치마무란 말이니까 코를 찝다. 그러니까 하나치마미 뭐예요? 코를 찝는 거예요 이렇게. 사전 찾아보면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옛날에 아주 옛날에 사전 찾은 그 사전 찾으면 기억이 왜 나냐? 자, 그 이미지가 떠올라. 그러니까 하나치마미니 나테이루. 그러니까 똥 같은 인간이야. 그 인간이. 그래서 그 인간이 옆에 지나가면 코를 막고 가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치마미니 나테이루 라시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라시 추정표현이죠. 것 같은데 사람들로부터 뭐죠? 경원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이야. 소레나라 그렇다면 말이야 이놈아. 샤카이노 스베테오 데키니시테 다다카테미로. 그렇다면 샤카이노 스베테오 사회의 모든 사회를 데키토시테 적으로 삼아서 다다카테미로 싸워봐 임마. 소노코토 니빠니 야레통에르 나라. 그 일을 사회를 상대로 모든 사회를 상대로 싸우는 것을 니빠니 야레통에르 훌륭하게 야레통 해내는 거죠. 야레통에르 나라 해낸다면 보크모 나도 오마에니 시탕하따로 나도 너한테 오마에니 시탕하고 따르는 거 따로 중자니까 시탕하따로 태하로 뭐해 주겠다. 나도 너를 따라줄게 이놈아 한 거예요. 화를 내면서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쇼행은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가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요새 그걸 너무너무 싫어해. 분노장애. 어디서 사람의 어떤 불의를 봐서 아니면 문제가 생겨서 분노를 하면 그게 병이라고 봐. 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불의를 봐도 가만히 조용히 있어야 돼. 왜? 트러블이 생기니까 문제가 나중에. 혹시 경찰에 갈 수 있잖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겁쟁이가 나요. 겁쟁이 나라가. 문제가 생기면 아이들이 탈선을 저지르면 어른이 화를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겁쟁이라 거기서 화를 내고 야 이 새끼들아 네가 몇 살에 담배를 피워 술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미친놈으로 생각해요. 나라가. 그리고 그 사람을 분노 조절 조절 못하는 장애자로 생각해. 사람을 생각해. 그러니까 나라가 한마디로 개판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어른과 사회와 조직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른과 사회와 조직이 아이들을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종아리를 몇 대 때리면 아이가 신고하는 놈은 이상한 놈이지만 신고를 하면 학대죄가 되는 거잖아. 선생님이 아이들을 한 대라도 때리면 학대가 되는 거야. 미친 나라인 거야, 이거는. 제 입장에서, 제 생각에. 통제가 안 되는 나라잖아. 너무 옛날처럼 막 때리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건. 잘하는 애 때리는 잘하는 애들을 그래 하는 얘기도 안 했잖아. 여기서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다 나가시는데 안 왔다. 와다시 또 당신 나하고 가치관과 나이 가치관이 안 맞아. 그래 다 나가시면 어떡하지? 겨우 220 왔는데 참 제가 앞으로 4주년 30주년 할 거기 때문에 10,000명은 되겠지 나중에. 그리고 제 강의는 한 번 하고 시대에 지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남는 강의예요. 몇 번 들어보시고 나중에 후세들도 이제 저도 효인처럼 누가 제 강의를 봐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그럼 쉽게 주고 있을 것 같아요. 후회하지 않고. 그렇죠? 제가 이 요시다 형의 감화를 받았어요. 이 문장은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이 정도 혼낼 수 있는 선생님은 돼야지. 그 정도의 강원을 하시고 선생님이 돼야지. 부모도 마찬가지. 대신 그걸 못하게 그렇게 하면 선생님하고 부모한테 불이익을 가도록 만든 이 제도는 만든 놈은 정말 혼나야 됩니다. 역사와 국가에. 이런 얘기 만드는데 요시다 쇼잉의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이 자기 제자한테 꾸지람을 하는 말썽꾼 중2병 걸린 그 아이에게 훈계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요시다 쇼잉의 제가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래 더 컴팩트하게 요점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뭐 제가 하는 거니까 제 마음이니까 제 방송 출연하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도 아니니까. 자, 그러면 미나사 낭아이 정말 길다, 그렇죠? 이거 세 개를 다 보신 분은 정말 제가 존경을 합니다.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미나사 낭아이 코옹이 오키키 이타다키 잘 들어주셔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츠카레 사마시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코마です.